그리고 4년 뒤 발견된 세 구의 유골. 그들은 왜 트럭에서 4.8km나 떨어진 그 험한 곳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엎드린 채 발견된 걸까요? 오클라호마 숲에 멈춘 시간. 2009년 10월에 오클라호마.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그 산길에 픽업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멈춰서 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건 아주 갸냘픈 헐떡임 뿐이죠. 일주일 넘게 굶주린 반려견 메이지가 주인을 기다리며 홀로 차 안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 차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시보드 위에는 휴대폰과 지갑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좌석 밑에는 무려 32,000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뭉치째 잠자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새로운 땅을 사러 떠난 가족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과 유일한 연락 수단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깊은 숲속을 향했다는 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과 생존 도구를 한꺼번에 포기하는 순간은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려 앞뒤 잴 것이 없이 도망치거나 혹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보통의 금전을 노린 사건이라면 이 거액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약탈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한 강제적 중단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발견된 가족의 디지털 카메라 속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이 찍혀 있었어요. 특히 막내딸 매들린의 마지막 모습. 그건 즐거운 여행을 떠난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셔터를 누르는 손길 너머로 이 가족은 대체 무엇을 마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조난으로 보이시나요? 숲보다 더 깊은 심연의 흔적들. 자, 이 사건에 떠돌아다니는 CCTV를 보면 평범한 여행 준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약 20분 넘게 짐을 옮기는데 부부는 서로 눈길 한번 주고받지 않아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만 수십 번 반복하죠. 이 기묘한 침묵,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대체 무엇이 이들의 생기를 앗아간 걸까요? 산길에 버려진 트럭, 그 시트 밑에는 약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죠. 만약 불순한 의도를 가진 침입자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사라졌어야 할 이 돈이 왜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쫓겨 급히 몸만 피한 걸까요? 아니면 이 돈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만큼 더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덮친 걸까요? 범죄 심리학에는 동결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감당 못할 위협 앞에서 유기체가 얼어붙는 현상인데, 막내딸 매들린의 마지막 사진이 딱 그렇습니다. 팔을 엇갈려 몸을 꽉 감싼 채 렌즈를 응시하는 그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포식자를 마주한 어린 짐승 같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셔터를 누른 사람이 다름 아닌 엄마 셰릴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차 안에서 발견된 셰릴린의 편지는 더 참혹합니다. 남편 바비를 향해 11장에 걸쳐 쏟아낸 광기 어린 증오와 저주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이 가족,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누군가가 진짜 위협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과연 이들을 죽음의 산맥으로 몰아넣은 진짜 괴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 비극의 용의자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유골이 발견된 현장에 남겨진 것들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 좁혀지는 의혹의 그물, 가족이 사라진 그 산길, 과연 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의심의 화살이 향한 곳은 의외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비 시니어 말이죠. 아들과 1만 달러 소송 중이었는데 너를 제거하겠다는 서늘한 협박까지 일삼았거든요. 가족을 향한 증오, 돈에 얽힌 원한. 동기는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사건 당시 아버지 바비는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며 가족을 뒤쫓기엔 그의 시간은 이미 너무 낡아 있었어요. 그럼 방향을 틀어볼까요? 셰릴린이 권총을 휘둘러 쫓아냈던 인종차별주의자 세입자 케네스는 어떨까요? 가만두지 않겠다던 그의 으름장은 그저 빈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비극을 완성한 집행검이었을까요? 범죄 심리학에서 우범 지역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식자와 같습니다. 레드오크 산맥은 당시 메스암페타민, 즉 불법 약물 제조의 본거지였거든요. 트럭 안의 거액은 혹시 약물 거래를 위한 검은 돈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 바닥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현금 뭉치를 눈앞에 두고 시신만 남긴 채 떠날 리가 없거든요. 이건 이익을 노린 범죄 패턴이 아닙니다. 부부의 극심한 정서적 불안과 11페이지의 저주받은 편지들. 혹시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그들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로를 무너뜨린 걸까요? 하지만 현장에는 그 어떤 도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4.8km를 걸어가 나란히 엎드린 채 발견된 세 구의 유골. 그들은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한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을 맞춰봐야 합니다. 사건 발생 4년 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로 발견된 유골들. 그 뼈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유령과 사탄의 성경. 이 가족의 뒤를 밟다 보면 어느 순간 상식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에 도착하게 돼요. 바비는 실종 전 집 지붕 위에 유령이 살고 있다며 진지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그걸 퇴치하겠다고 무려 사탄의 성경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 상상조차 되시나요? 과연 그들이 숲속으로 도망치듯 떠난 건 실제 않은 위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안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었을까요? 셰릴린이 남긴 11장의 편지는 단순한 미움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미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죠.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서늘한 문장들. 이건 과연 남편을 향한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최후를 스스로 예견한 주문이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단망상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어들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의 포식자보다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서 싹튼 통제불능의 공포거든요. 이 가족은 어쩌면 숲으로 가기 전 이미 마음속 깊은 동굴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년 뒤 발견된 세 구의 유골. 그들은 왜 트럭에서 4.8km나 떨어진 그 험한 곳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엎드린 채 발견된 걸까요? 누군가에 의해 강제된 마지막 의식의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차마 마주보지 못해 선택한 방어의 자세였을까요? 멈춰버린 유골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이 답을 아는 듯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끝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을 산맥으로 불러낸 건 누군가의 부름이었을까요? 숲이 삼켜버린 진실, 그 너머의 침묵. 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숲은 가족을 돌려줬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죠. 차갑게 식어버린 세구의 유골, 그들이 우리에게 건넨 건 해결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짙은 안개였으니까요. 부패가 너무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판명불능 수사 기록은 여기서 멈췄지만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액의 돈도 굶주린 반려견도 뒤로 한 채 그들이 걸어간 4.8km의 산길을요. 현장에는 그 어떤 외부인의 흔적도 물리적인 충돌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에 홀린 듯 그 깊은 숲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간 걸까요? 저는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정신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죠. 외부와 소통을 끊고 자신들만의 공포, 즉 지붕 위 유령이나 저주 섞인 편지 같은 망상에 잠식될 때 인간의 뇌는 현실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가족에게 레드오크 산맥은 새로운 시작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을 조여오던 공포로부터 도망칠 마지막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탈출구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안타깝게도 죽음이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화면 속 세상에 갇혀 이웃과 단절된 채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사탄의 성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금 안전한지, 혹은 보이지 않는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결국 진실은 오클라호마의 붉은 흙 속에 묻혔습니다. 가족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그 숲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정말 유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뒤에 있는 문은 잘 잠겨 있나요? 이상 듣는 스릴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